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계속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지금 단독 보도가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지금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 지시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앞으로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장 마감 지수 상황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이 계엄령 후폭풍 여진이 오늘까지도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는 전일 대비 0.90% 하락하면서 2,44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92% 하락한 670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면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이 이탈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오늘장에서 3,1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고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을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222억 원어치 또 팔자세를 외쳤고요. 개인 또한 동반 가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 테마를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중 M7 기업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랠리가 좀 가장 돋보였던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이 훈풍이 오늘장에서도 국내 증시까지 고스란히 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AI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주들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 1%, 3%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가져갔는데 지금 대만의 한 보도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차세대 이 칩 플랫폼인 루빈이 2026년보다 더 앞서서 2025년 겨울에 또 양산을 할 수도 있다, 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까지도 전해졌기 때문에 과연 사실일지 정말로 보도가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친암호화폐 또 인사를 지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또 10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오늘장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두나무 쪽으로 최초로 또 지분을 투자했던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또 하나투자증권, T사이언티픽 모두 다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다만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이 지분 매각 관련돼서 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8%가량의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과연 이 부분이 정말로 사실일지 뉴스로 보도가 됐을지 이런 뉴스 플로우들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하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외국인이 그동안은 이 주로 국내 증시에서는 이 금융주들 위주로 또 매수세를 보였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포착이 됐습니다. 배당주들 그리고 금융주들 지금 연말 되면 더욱더 랠리를 펼쳐야 되는데 오늘장에서 제동이 걸린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을 차익 실현 매물 추례로 봐야 될지 앞으로 향후 금융주들의 또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장이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또 이력을 봤을 때 분명히 이런 탄핵 이후에 또 상승세를 가져갔던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우리가 좀 더 볼만한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또 꼼꼼하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자꾸 발목을 잡네요. 오늘 장에서도 어제 이어서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용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도 시장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에 가장 강한 종목만 공략하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어제죠. 어제 바로 계엄령 쇼크로 증시가 출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쇼크가 악재가 지속형이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오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악재의 규모가 큰 만큼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은 좀 조심하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은 연일 하락이 나오고 있고 하락이 나온 거에 그 근간에는 외국인 수급의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해봤을 때도 국내의 지금 흐름 북한은 러시아를 파병한 게 바로 지난달의 이슈이고요. 바로 어제는 대통령의 계엄령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괜찮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설 수밖에 없고 어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여행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의견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언제까지 나가고 또 언제 들어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악재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팁은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주식 그만하고 여기서 스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의견을 존중하지만 제 생각인데 이럴 때 많이 하락한 저가의 우량주들 또 중장기로 봤을 때 좋은 종목들 뭐 실적주, 경기 방어주 그리고 배당주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보신다는 거는 국내 증시에 아직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내 종목에 대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한 희망 또 믿음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내일도 교육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주도주 기법에서는 지금 하락장이긴 하지만 신규 상장주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고 어떤 지점에 공략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보시고요. 오늘 올림픽 종목은 우선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번 주나 내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관망의 흐름으로 아니면 소액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시장의 중심에 서고 싶다 그리고 시장을 떠나지 않겠다 이러신 분들은 저와 함께 내일도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까지 이탈할지를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실적주, 뭐 배당주 위주로 좀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당주, 실적주를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수급이 이탈했던 금융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주가 사실 배당에 대한 매력도로 인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연말하면 찬바람 불면 배당이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있으면서 네. 이 금융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지금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 장까지도 금융주들이 하락을 했고 네.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 뭐 배당주들 중심으로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금융주들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배당 자체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네. 거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연말에 금융주들 많이 공략하시는데 배당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재테크고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외국인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 수급,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다 있었는데 지금 어제를 계기로 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 이탈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를 통해서 주가적인 수익을 보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좀 하락할 때 좀 더 모아가는 전략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니까 바로 공략보다는 흐름을 보면서 추가 매수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금융주를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주가의 매력을 느끼면서 주가의 차익을 실현하겠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 상황을 인지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은 악재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방을 보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하락할 때 모아가는 중기적인 흐름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융주는 앞으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금융주, 배당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단기로 볼 수 있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조금 쉬어가는 템포고 좀 관망하는 템포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를 꼽자면 신규 상장주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사실 터치 네. 이 매수를 버튼 누르지 않으면 좀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맞아요. 것 같아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저도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매수를 누르지 않으면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대응을 하지 않는 맞아요. 느낌이 많기 때문에 뭐 굳이 매수를 해야 된다. 내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본인 돈이 예를 들어 100이라면 10 정도로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거기서 공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우량주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규 상장주 공략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통 물량 자체가 적게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시장을 대응하겠다 이러신다면 신규 상장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대부분 많이 빠지잖아요. 5% 빠지는 게 아니라 10%, 20% 빠지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섹터에 대장주, 예를 들어 저라면 엔터주의 대장은 JYP 엔터 이런 종목들 그리고 게임즈의 대장은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본인 머릿속에 또는 저를 통해서 알고 계시다면 이런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근본적인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바닥에서 잡는 것, 좀 눌림에서 잡는 것, 하락에서 잡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드리면 신규 상장주 보시고 그리고 많이 하락한 우량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섹터에서 어떤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장 단기적인 접근으로 봤을 땐 신규 상장주 혹은 또 과대 낙폭된 우량주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비중은 무조건 좀 줄여서 들어가는 걸 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오늘 또 거래를 네. 했던 종목들 위주로 들고 왔는데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으신가요? 우선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하면서 굉장히 화끈했었는데 급락한 종목이 있어요. 원래 대장이었잖아요. 네, 이게 이 종목이. 대장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섹터의 대장은 한 종목만 네. 찍으면 되는데 이 종목이 대장이었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 이슈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나무 지분에 대한 매각 이슈가 있어요. 비트코인 관련주 하면 저는 1등은 우리기술 투자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올림픽 종목으로도 말씀드렸고 올림픽 종목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죠. 하지만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온지 몰라실 분도 계실 텐데 핵심은 두나무의 지분을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더 이상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 관련주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악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락이 나오고 아래꼬를 끝나긴 했지만 제 의견은 우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신규 공략보다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시다면 매도하시고 현금 확보하시고요. 물리신 분이라면 관망 또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이슈는 두나무에 투자한 지 벌써 9년인데 9년 동안 그 수익률이 약간 100배 정도 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할 이유는 없어요. 안 할 이유는 없는데 지금 오늘 기사를 봤더니 두나무 이 장외에서 지금 18만 9천 원 정도에 마감이 됐고 두나무 자체의 장외에서 시총이 약 5조 8천억인데요. 이 지분의 7.2%를 우리 기술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약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슈를 만약 매각을 한다면 더 이상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오늘 급락이 나온 다음에 아래꼬리에 달려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시간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온 거는 제 생각인데 기술적 반등이고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매도를 해야 되니까 하락에서 올려가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시간의 흐름이 좋긴 하지만 근본은
두나무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공략보다는 관망하시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만약 매각까지 끝나버린다면 더 이상 우기투는 비트코인 관련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사실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때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8%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두나무 지분 매각 추진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과연 이게 매각이 진짜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은 암호화폐 관련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이 종목 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전략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카카오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궁금하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역시 또 배신한다 이렇게 하면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네.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카카오 말씀드릴 때 카카오 이슈가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탄압을 받았다.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탄압에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눌릴 때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한다면 올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수익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슈로 부각을 받아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같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지만 오늘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이런 당론을 또 국민의힘에서 냈기 때문에 탄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건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제 이슈로 계엄령 이슈로 탄핵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 여론들이 7대3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탄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재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면에서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 카카오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가 제 생각이고요. 오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보다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다 떠나서라도 지금 카카오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거는 기존의 사업하고요. 카카오는 모든 국민이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하고 AI 서비스가 연계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던 AI 연계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저가의 매력이었던 게임주였던 NC소프트도 저가에서 20% 가까이 올라왔고 그리고 JYP엔터 또한 오늘 고가 대비 29%나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력이 있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카카오 차트 한번 보면 오늘 하락이 약 5% 정도 나왔죠. 어제 상승은 9%니까 사실은 하락 잉태형 캔들이 나와서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볼 수 있지만 저는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바로 상승이 나올지는 시장이 판단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부터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매수하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비중 확대를 하면서 올 12월 달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길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카카오 있는 사람 거의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빼고는 다 물려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공략한다는 굉장히 기회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카카오 또한 뭐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뭐 탄핵 이슈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정세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현 정부의 힘 많이 상실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종목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 인물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적에 기반한 그리고 앞으로 사업성에 기반한 또 AI에 기반한 카카오 관련주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장은 카카오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카카오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카카오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카카오 어제장에서는 정부 또 관련된 이야기로 인해서 상승세를 가져가더니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이 정책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하락세를 가져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 AI 서비스와 연계될 가능성이 지금 깊어지고 있으니까요. 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저가에서 오히려 더 담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 종목 우리가 장중에 좀 타점을 잡는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가 메리트가 있는 카카오 나도 한번 저가에 정말로 찐 저점에서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오늘 교육방 활짝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이 종목 이외에도 또 카카오페이도 괜찮고 지금 현 시점에서 과대 낙폭된 종목들이 많잖아요. 좋은 종목들 값싼 가격에 한번 또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KB금융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해야 저는 될까요? 한 번도 금융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배당을 바라시고 그리고 안정적인 걸 바라시는 분들은 금융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방송에서 금융주를 얘기한 저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년에 들어 처음 말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KB금융 하시는 분들은 우선 본인 성향의 금융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갖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빠졌다고 해서 놀라실 분도 아니실 것 같고 올랐다고 해서 계속 좋아하실 분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금융주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많은 경제 서적과 많은 관련인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보면 금융주는 배당 때문에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달 있다 팔다 이런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배당만 보고 금융주를 모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금융주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상방으로 주가 차익을 보겠다 이런 접근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KB금융이 이 시총이 큰 종목이 10% 넘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단에는 61선과 120선을 다 깨고 하락 추세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하지만 배당만 보시는 분들은 하락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융주를 대응하는 접근 방법인데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금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지만 배당을 원하시면서 좀 더 싸게 많이 사겠다 이러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개죠. 어제 계엄 쇼크로 인해서 외국인의 이탈인데 오늘 외국인이 3,200억 매도를 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금융주도 굉장히 많이 있고 게다가 지금 그냥 우리 주변에 쉽게 보면 국내 주식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물려 계신 분만 있을 뿐이지 다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의 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의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금융주 조금 더 떨어질 때 KB금융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게다가 61선 120원 다 깼거든요. 거래대금도 어제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거래대금 터졌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나는 더 하락하겠다. 누구는 나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금융주 차트를 길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차분차분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5만 원에서 거의 10만 원 더블까지 올랐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건 단기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배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분간은 제 생각인데 탄핵 시작하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당분간은 추가적인 하락도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KB금융에 대해서 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주에 대한 그런 매력으로 인해서 최근에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지금 역시나 이 밸류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우리가 배당의 매력을 생각하는 분들이시라면 저가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더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점 메리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금융주들 나도 한번 저가에서 사보고 싶다, 찐 저가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우리 또 이용준 전문가님께서 저점 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저점에서 사서 고가권에서 또 우리에게 매도 사인까지도 알려주시는 분인데 나도 한번 지금 과대 낙폭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으며 그 종목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교육방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부터 한번 우리 전문가님과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시장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시장 좋아질 때 같이 반등 탄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주식 방송도 그렇고 시장도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발을 빼기에는 시장 상승을 할 때 같이 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투자 전략도 세우면서 시장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만큼 좀 시장에 대해서 빠삭하게 네.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혹시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방송은 이제 주에 2번밖에 하지 않으니까 수요일 날 공개 방송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날 8시 반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수요일 공개 방송에는 여러분과 최대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날 제가 느끼는 시장,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도주 공략을 하니까 지금은 사실 주도주 잡기 굉장히 아시겠지만 쉽게 잡히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신규 상장 주제 여러분께 잡아서 위치란 종목하고 3빌리언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큰 수익 대응을 해드렸던 공개 방송을 매주 수요일 날 8시 반에 합니다. 어제도 했고 다음 주 수요일도 할 거니까 수요일 공개 방송 참여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좀 듣고 싶고 소통을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8시 반에 공개 방송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첨언인데 지금 사실 저 또한 쉽지 않죠. 저도 여러분께 방송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시장을 대응을 하고 하락장을 어제도 보고 계엄령을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국내 시장을 하시는 분이라면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템포가 있거든요. 하락하면 하락하는 템포가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떠나버린 순간에 급등이 나오는 템포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비중을 좀 줄이시고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과 시장에 대한 흐름 꾸준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떠나시면 다 끝나는 거고 제가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 마인드셋을 할 때 포기하지 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라면 남아 계신 거라면 지속적으로 시정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8시 반에
공개방송 다음 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공개방송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도 했고 어제도 했고 지지난주도 했죠. 지지난주는 위치라는 종목 여러분과 해서 수백 분과 함께 수천 분과 함께 굉장히 좋은 타점에 공략해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고 3빌리언도 굉장히 크게 잘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고 어제는 정치 테마주만 다 올라가는 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여러분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급등도 나오지만 급락도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한동훈 테마주들 오늘 상한가에 어제 잡으신 분이라면 오늘 시초가에 마이너스 10%, 15% 그냥 나오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아이빔 테크놀로지 해가지고요. 본청 대응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은 공개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하고 있다. 제가 하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제2의 위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제2의 3빌리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공개방송도 기대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용준, 너는 머릿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그 재료를 지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가장 큰 재료입니다. 제가 사실은 경제방송을 통해서 정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저는 정치적 색깔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시장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어제 줄줄이 상한가를 갔던 정치인 테마주 중에 오늘은 절반인 이재명 테마주는 상승이 나왔지만 한동훈 테마주는 급락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보시면 오늘 이슈가 이재명 쪽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이슈로 강한 상승이 나왔다면 한동훈 쪽에서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라. 즉 탄핵하지 않고 임기를 다해라. 이런 이슈 때문에 이분과 이분의 관련 종목들은 완전히 판약이 달랐거든요. 어제 혹시 상따 하신 분이라면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15%, 20% 찍히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재료들 알고 계시고 또 언제 어떻게 태세 전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흐름은 체크하셔야 된다.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이 좀 찾아보세요. 제가 제 입으로 이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다. 이 종목은 한동훈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저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재료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의 재료는 보세요. 트럼프 당선인, 그다음에 옆에는 일론 머스크, 또 오늘은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했기 때문에 이 두 분과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어느 날은 트럼프 관련주가 가고 어느 날은 일론 머스크 관련주가 가고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가 갔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에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AI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론, 재건, 오늘은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는 오늘 10만 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비트코인 관련주보다는 원래 테마였던 AI, 드론, 재건을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주 여전히 저 보고 있어요. 신규 상장주 보고 있고 지지난주에 위치라는 종목도 여러분과 대응했고 지난주는 3빌리언이라는 종목을 대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장일 때는 유통 물량이 작은 신규 상장들 흐름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들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대응은 하루에 1시간만 합니다. 오전에 공개 방송도 1시간만 하고요. 오후에 종가 배등도 1시간만 합니다. 하지만 요새 하루하루 시장을 열리는 게 약간 두렵긴 하고 공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시장에서 맞서는 것만이 결국에는 상승장 오면 그 많은 그 씨앗을 다 우리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루에 1시간만 하세요. 제가 하루 종일 방송도 하고 공개 방송도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건 제가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교육방 먼저 들어오십시오. 교육방 들어오시면 다음 주 8시 반에 공개 방송에 또 여러분 소통하면서 시장 대응 여러분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료 온라인 방송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좀 열리는 주식 시장을 보기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떠나기보다는 지금 그 안에서도 좀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담아놔야지만 상승장 때 오히려 수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주식 시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소연하고 싶다, 우리 주식에 대한 고민이 많다 싶으신 분들 저희가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죠. 8시 30분 오전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꼭 오셔서 교육방 오셔야지만 저희가 링크를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 오셔서 또 다음 주 나도 무료 온라인 방송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장이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시장 반등 나올 때 빠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하락장이고 힘든 장이지만 그래도 올라간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그리고 칭찬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면 직장인 분인데 제 방송을 항상 본방으로 사수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장이지만 수익을 많이 봤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한화오션이라는 종목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한화오션 같은 종목은 바로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3월 달부터 올림픽 종목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직장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견해대로 3월부터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가 땅 터질 때 잘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JYP 엔터, 폴라리스 AI, 셀트리온 이런 종목을 통해서 또 하반기에는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송 보시는 분들께 가장 감사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대응을 잘 해가지고 정말 고맙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정말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또한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1월 달에 JYP 엔터 저점에서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이 났고 목표가 달성했고요. 다시 한번 공략 시점을 찾고 있는 종목이고 폴라리스 AI 한 번에 슈팅이 나오고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언제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셀트리온 공략하고 올랐어요. 하지만 이 시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급락이 나온 펩트론, 알테오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한 제약바이오 종목 제가 원픽으로 셀트리온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 즉 여러분이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략만 하게 된다면 좋은 시점에 좋은 타점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내용 보면 JYP 엔터는 59,400원에 방송 말씀드리고 이미 81,000원까지 올랐어요. 12월 2일 날 29%가 찍혔는데 우리는 전량 매도했죠. 이미 매도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건 재차 공략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메모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라리스 AI는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목표가 진행 중에 있고 셀트리온 또한 많고 많은 제약주 중에 저는 사실은 제약주에 좀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는 옛날 트레이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약주는 웬만하면 방송이나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하 이슈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종목들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트 보면 자 보세요. JYP 엔터는 바닥이죠. 제가 바닥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하락장이기 때문에. 바닥주는 하락장에도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바닥이기 때문에, 진바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공략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81,000원까지 올라가고 모든 분들이 언제 공략하시다가 다 수익을 주는 종목이 JYP 엔터였는데 지금 다시 눌리고 있잖아요. 좋은 자리가 오면 우리 다시 한번 공략해볼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하셔도 좋고 홀딩하기 좋은데 다만 확실한 거는 저희는 다시 공략할 종목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재료가 이렇게 좋죠. 지금 박진영 그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 좀 굉장히 표정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근간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게다가 오늘 기사를 봤더니 미국 타임즈에서 JYP 엔터는 지속 성장 가능한 세계 3위 기업이다라고 공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컴퍼니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JYP 엔터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하락할 때 하락이 나오는 종목 중에 우량한 종목을 우리가 또 공략해 보면 돼요. 계속 공략해서 수익, 내려오면 또 공략해서 수익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94,000원. 증권사에서 말하는 목표가는 믿지 마세요. 하지만 목표가를 상향한다는 것 자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는 JYP 엔터이고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말씀드린 폴라리스 AI 이슈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고점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표가 진행 중에 있고 이슈는 재건 이슈와 기업 가치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언제라도 AI 이슈가 다시 불다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시장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제 생각에 어수선하니까 이런 정도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은 셀트리온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공략하고 올라가서 지금 중심 가격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반등 나온다면 충분히 목표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위험하거나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은 하나도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방송 보시는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방송만 보시더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슈는 너무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고요.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물론 과징금에 대한 이슈, 악재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보다 우리 호재를 생각한다면 셀트리온 저는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 세 종목을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교육방 오시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제 견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해 드렸는데요. 정말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이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강력한 종목들입니다. 하락장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담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제공량 타점까지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교육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참여하셔서 내일장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법 들고 오셨을까요? 그렇죠. 하락장에도 주도주는 나오고 우리가 주도주를 공략을 하고 수익을 내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은 쉽지만 어떤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지 여러분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주도주에 대한 복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상장주인 위치라는 종목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공략했던 3빌리언, 지지난주는 위치인데 왜 이렇게 힘든 장에 신규 상장으로 잘 가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도주를 고를 때는 재료의 크기를 항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규 상중 어떤 건 AI, 어떤 건 소프트웨어, 어떤 거는 뭐 로봇이긴 하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라는 테마가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장, 급락장, 지금 같은 장에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는 항상 일봉을 확인하시고요. 종목의 특성도 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거래 대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어떤 분은 1분봉을 보시고 어떤 분은 3분봉을 보시겠지만 저는 1분봉에 40억 이상 들어온 종목이라면 먼저 보면서 대응합니다. 자, 이번에 대응했던 내용인데요. 지지난주 공개방송에서, 실시간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위치는 바로 돌파 때 공략을 하고 바로 상승 나오고 이게 신규 상장 당일이었거든요. 이때 70%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70% 고점에서 매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략을 가장 좋은 자리에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바로 지난주 공개 방송했던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이 횡보할 때 보고 있다가 돌파 나온 시점에서 공략해서 또 최고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은 바로 이곳에서 합니다. 다음 주 공개 방송에서 위치 3빌리언 똑같은 종목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공개할 거니까요. 다음 주도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이어가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도주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려운 시장이어도 그 가운데서도 주도주는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히려 이런 시장에 조금 더 공부도 하시고 또 함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주도주 공략 기법까지도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 정말 어려운 시장일수록 우리가 종목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우선 신규 상장주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중에 제가 좋은 재료의 종목을 갖고 왔어요. 그게 바로 인스피언이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녹록지 않기 때문에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지 또 눌릴지는 내일 봐야겠지만 관심에 놓고 좀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인스피언 종목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자, 보시면 우선 신규 상장주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라는 키워드가 달려 있죠.
삼성전자가 기술을 찜했다는 키워드가 달려있고 또 하나 세계 유일에 대한 키워드가 달려있습니다. 좋은 키워드는 다 달려있고 지금 최근에 급등 이후에 지금 눌림 자리거든요. 제가 보통 돌파라든지 상승한 고점의 종목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 같은 장에는 상승에 눌린 종목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위치란 종목이 오늘 22%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걸 시작으로 내일 한 번 더 신규 상장주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스피언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사 팩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릴 때 쟤는 자기가 지어서 말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팩트 그대로입니다. 인스피언 삼성전자 이 기술 나오자마자 찜했다. 그리고 세계 유일의 기술이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좀 중요한데 요거는 17%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략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다면 차트상 자리는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거래대금과 장대양봉이 기준이 되는데 장대양봉의 기준이 나와 있고 최근 흐름상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와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아래골에 달리면서 이 중간 정도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장 요새 핫한 이슈인 AI에 대한 이슈가 이 종목에 있는 거고요. 공모가가 12,000원입니다. 공모가가 여기 있잖아요. 아직 공모가 아래에 있는 종목이고 아직 보호 회수가 풀리지도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희망과 수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도 내일 이 종목 좀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인 9,200원을 매수로 잡고요. 목표가는 공모가까지 12,000원까지 잡고 이 종목 또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손절가는 7,000원 잡은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첨언해 드리면 제가 지난주 3빌리언, 지지난주 위치를 했던 것도 하락장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섹터의 종목을 대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위치라는 종목이 22% 올랐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아, 위치 잡을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주식은 그 다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가 왜 갔을까? 위치 신규 상장주 아니야? 그러면 신규 상장주 중에 내일 갈 종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이렇게 연결고리의 체인을 딱 했을 때 그리고 제 방송을 보셨던 분이라면 그러면 저는 인스피언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모든 자리가 완벽하고 거래대금 들어와 있고 장대양봉 와 있고 딱 중심값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이 종목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올림픽 종목이고요. 자세한 흐름은 여러분과 함께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올림픽 종목 인스피언 드렸습니다. 인스피언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급등 이후에 눌림 자리에 있고요. 삼성전자가 딱찜한 종목인데 이 종목 내일장에서 한번 장중의 흐름 같이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교육방 들어올 수 있는 기회 활짝 열어뒀습니다. 자세한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피언 현 시점에서 최근에 신규 상장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 내일장에서 한번 대응 전략 확실하게 장중에 타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내일도 함께하고 싶고 저희가 또 무료 온라인 방송 혹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더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교육방을 먼저 들어오시는 게 먼저고 교육방에 오시면 제가 인스피언이라는 대응 내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신규 상장주 공략에 대한 내용도 한번 주도주 공략법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시장에 맞게 여러분과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제 견해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하단 QR코드 확인하시고 교육방 지금 입장하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